오늘은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팝콘뉴스 윤혜주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네치킨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네네치킨이 뭐 다른 치킨들과 더불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인기가 식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름 네네라는 그 이름이 네, 한번 들으면 사람들한테 안 잊혀지거든요. 맞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그 박스 네, 사각형 그 피자용 박스가 박스. 저희가 처음으로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뭐 피자 안 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처음 초창기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치킨이라고. 그러니까 포장의 어떤 그 남과 다름이었죠. 그게 어떤 그 고객들한테 편리성을 좀 주고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진실성 있는 그 꾸준함. 그 우리 저 입구에 들어오실 때 그 우리는 상품이 아닌 식품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내 자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를 남한테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식품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피자용 박스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양념이 네. 이렇게 묻어나지 않고 평평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94년도 마니커에 다닐 때, 네. 94년도에 마니커 다닐 때, 그때 이제 제가 마니커에서 영업부에 있었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뭐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피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피자 재료 그 원가 자체로 본다면 치킨보다 낮은데 그쵸. 치킨 판매 가격의 2배, 3배로 팔렸거든요. 초창기 때는. 지금이야 이제 저가 피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저가 피자가 없었어요. 90년도 중반 정도, 초반 중반 때요.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포장도 거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당시 치킨을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다 비닐에다 꾸러미꾸러미해서 이렇게 해뒀는데 피자는 그래도 이렇게 보기가 좋게끔 네. 딱 포장이 돼 있으니까 저것도 아마 그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치면은 굳이 뭐 포장을 이렇게 좀 산티나게끔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안에 그 내용물을 좀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포장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한 형태를 고안하게 된 거예요. 그럼 고급형 포장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나요? 가격이 좀 상승했죠. 상승하긴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매출액과 순수익을 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거든요. 작년에는 매출이 계속 저희는 이제 상승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정체됐었어요. 그렇다고 뭐 매출이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이 아주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매출이 좀 그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좀 선방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계속 성장해 오고 계신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나가고 있고 국내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 쪽이 좀 활발하게 지금 해외로 되고 이렇게 있어요. 진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외 쪽이 활발하게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네. 지금 성사가 좀 되고 있고 요번에 이제 12월 말에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제 처음으로 1호점이 생기거든요. 여기랑도 지금 저희가 얘기가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실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번 말일날 이제 오픈을 하는데 네. 12월 말일, 1월 말일날 오픈하는데 거기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말레이시아에 제가 가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말레이시아 치킨. 컬러로 네. 지난 연말에 상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뜨던데 네. 어떤 상인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네. 한국육통대상 서비스 혁신 부분에서 상 받았는데요. 네. 그게 저는 제일 의미 있는 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다른 저기도 없고 그냥 상장 하나만 주는 거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그래요. 좀 어떤 뭐랄까 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있어가지고는 다른 어떤 상보다도 좀 믿을 만한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받은 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상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미디어 마케팅 진흥원에서 준 한국 소비자 평가 1위 프랜차이즈 치킨 부분에 상 수상했거든요. 좀 예민한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모기업과 특허가 침해 문제로 법적 다툼도 있으셨잖아요. 예.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특허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안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도용을 했어도 그냥 경고 한번 보내고 그래 끝나버리고 그냥 그리고 제가 또 세상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저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보고 이게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내 거라고 고집은 안 하는데, 그렇지만 해도 좀 심한 게 남의 거를 보고서 쫓아서 해놓고 자기네가 원조인 것처럼 하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합이 됩니다. 네, 국내 치킨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포화 상태라서 네. 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허로도 네. 감정 싸움도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최저임금도 상승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좀 경영난을 네. 겪고 있는데 이런 베이스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치킨 시장의 전망이나 아니면 내내치킨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우리 내내치킨이 한 1,500점 정도 갈 때쯤인가? 그때쯤에 워낙에 이제 그 전단지 많이 붙이고 막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제 전단지 붙이는 데들 막 신고하고 막 이제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영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단지 말고 책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내내치킨 무슨 점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거를 우편함에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직접 전달을 하면은, 그때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스티커 전단지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포한 지역이나 이거를 책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이거를 배포한 그 아파트하고 비교하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책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 내내치킨 광고만 한다고 하면 그냥 버려져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 사면만 딱 아주 그것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대부분 다 좋은 내용으로 다 해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좋으니까 화장실에 놓든 어디에 놓든 이렇게 수시로 봐요. 그런 상태에서 치킨 먹고 싶을 때는 여기로 전화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단지 대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이거를 지금 획투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지금은 요 정도 판형의 잡지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낫다고 나와요. 그 지금 샘터라든가 뭐 사과나무라든가 뭐 이런 데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독자 수기만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실어주는 형태로 굉장히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직접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촬영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책이 요 정도 판형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선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계속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 이걸 또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점 점주들의 어떤 매출하고 영향을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하듯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이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서 다른 데랑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그걸 또 실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맹점들 뭐 일일이 좀 찾아다녀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가맹점 점주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회장님의 개인사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회장님께서 네네치킨 CEO로 재직하시면서도 반년 가까이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다른 이력이신데 굳이 이런 영업용 택시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은 마니커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게 그게 직장 생활에 전부 다 했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이라는 건 없었고 계속 자영업자로 이렇게 뭐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농장에서 일하고 뭐그 구멍까지 하고 뭐 막 이럴 때는 이제 그 같은 대학 졸업한 상태에서 그 친구들은 사료 회사 뭐 이렇게 좋은데 잘 나가고 있고 뭐 하고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고 나는 좀 이렇게 밑으로 봤었는데 이제 네네치킨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도 생기고 좀 잘 나가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저예요. 단지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는 옷만 바꿔 입을 뿐인 것이지 그 옷을 보고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건데 나를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 내 옷을 평가하는 거지. 이거는 뭐 앞으로도 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더 나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내가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이 있는 게 네네치킨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나는 뭘 해서 먹고 사나. 제일 또 저거 한 게 제가 자신 있는 게 운전이거든. 그래서 그럼 한번 택시 운전 한번 해보자. 이제 그거에서 시작돼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좀 살아오시면서 네. 삶에 그 어려운 시기도 있으셨으니까 그때마다 좀 가장 큰 버팀목이자 원동력이 있으셨다면 어떤 걸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제 자랑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자랑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1학년 때서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공부보다도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건지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걸 물어보고 있고. 저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답이 쉬워요. 내가 누군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왜 사니? 천국에 가려고. 어떻게 살 건데? 성서 말씀대로.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할 거 없어요. 하지만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제 50 넘으니까 이 나이에서는 내가 왜 사는지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는 양파 껍질이에요. 먹혀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거를 묻는 삶하고 묻지 않는 삶하고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렇게 크게 그거에 내가 시들리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로서의 존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실망할 일도 없고 뭐 저거 할 일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에서 나는 내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는 항상 잘 견뎌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럼 원동력은 회장님 자신, 네. 자가동력이라고 그래서 이거 참 말하기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건방지다 아니면 주제넘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평소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시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곳이 있다면 여행지 소개해 주시면서 여행지에서 하셨던 생각들도 좀 알고 싶어요. 중국 갔다 오고 나가지고 9.11 테러 터지고서 이제 카나다 가가지고 카나다 한 바퀴 이제 다 돌았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았죠 그때. 밴쿠버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20일 만에 16,500km를 운전했거든요. 그 렌트카 빌려준 사람이 놀래더라고. 처음에 그 가가지고 좀 헤맸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어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하루에 300km로 제한된 게 있고 무제한이 있더라고. 돈을 요금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무제한으로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난 놀랬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어쨌든 카나다도 그렇게 무사히 잘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 데가 이제
유럽 쪽을 갔었거든요. 유럽 쪽은 이제 중국 거쳐가지고 그때 태산 못 갔기 때문에 태산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파리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그 나라 글자 모르니까 내비게이션도 그때는 너무 비싸서 빌리는 게 비싸가지고 나침반 하나 가지고 지도 가지고 동쪽으로 무조건 가면은 북쪽으로 있을 무조건 것이다. 가면은 이제 벨기에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브뤼셀 거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쳐서 거기서 이제 또 동쪽으로 가면은 베를린 거쳐가지고 폴란드 바르샤바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러다 가다 보면은 한 1km 전방쯤에서 우회전해야 그게 북쪽 방향인데 가다가 보니까 500m 전방에 우회전하는 길이 있어요. 그 이쪽 방향 난 일로 들어가 버리거든. 가다 보면 이상한 데가 별 희한한 데가 다 나와요. 별 희한한 데가 다 나와. 모든 여행을 혼자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이제 그 차는 니스에다가 이제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벨기에 쪽에 들어갔을 때 벨기에 쪽이구나. 들어갔을 때 어디 이상한 데를 들어간 거예요. 아니 어쨌든 뭐 방향으로만 정확하게 맞춰서 가면은 결국 나중에는 큰 도로 제대로 된 데 만나요. 그 도시를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데 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둘러본다가 목적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궁금했었어요. 거기 진짜 평지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 평지인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고 묘지도 있고 이게 이 성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 안 하는 낡은 성당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로타리형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여기다 차를 좀 이렇게 차도 안 다니는 데서 관광지도 아니죠. 차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뭐 이렇게 찍는데 누가 그래요. 저 할아버지 좀 나이 좀 든 백인인데 런닝샷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후아유 그러더라고. 나 뭐 좀 약간 그 말투가 좀 기분 나빠. 그 뭐 동양 놈이 그 왜 와가지고 여기서 동네 와가지고 조용한 데는 관광지도 아닌데 사진 찍는지 이제 좀 불쾌했는지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I am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IMU요? 나 너라고. 아니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이걸 굳이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사과하고 서쪽에 있는 사과하고 다를 게 없는 게 이 여기서부터 물론 동쪽에 있는 사과 따서 보고 서쪽에 있는 사과 따서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같은 사과라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줄기로 들어가고 몸통으로 들어가고 뿌리로 들어가고 맨 처음에 그 발아야 되는 그 씨앗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거기서는 동서 구분이 없는 거거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 너라고 나 왜 뭘 이렇게 야단을 치고 너랑 나랑 구분 줘가지고 너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냐는 이제 그건 이제 말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아예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들어가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내내치킨 대표 현철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내치킨에 보내주신 끊임없는 감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프랜차이즈 업체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본사와 가맹점이 보다 합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서로를 격려하며 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기 마련이고 꾸준히 이를 실천하여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누구나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내치킨 역시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왔고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보다 내내치킨의 미래에 있어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내치킨은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